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우린 선택의 홍수 속에 빠지죠. 뭘 믿을지, 누구랑 얘기할지, 뭘 조치면서 살지. 우리는 선택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자유로워진다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베리 슈월츠는 정반대의 진실을 발견했어요. 너무 많은 선택권이 오히려 우리를 마비시킨다는 선택의 역설. 오늘 이 문제에 대해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무한한 옵션들이 약속하는 자유, 과연 그게 진짜 자유일까요? 아니면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함정일까요? 자, 먼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부터 한번 볼까요?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더 많은 선택지는 더 많은 자유라고 속삭이는 것 같아요. 아침밥부터 시작해 볼까요? 시리얼? 토스트? 아니면 요거트? 스무디?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이런 선택 앞에서 에너지를 쭉쭉 쓰는 거죠. 일 끝나면요. 넷플릭스를 켜면 수만 편의 영화랑 드라마가 막 추천 목록에 뜨고 소셜미디어는 또 어떻고요. 끝도 없이 새로운 콘텐츠가 밀려오죠. 결국 뭘 볼까 고르다 지쳐서 그냥 잠들어 버리는 날 많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모든 선택의 끝판왕이죠. 이제 우린 뭘 할지, 뭘 먹을지를 넘어서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는 정체성마저도 마치 메뉴판에서 고르듯 선택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사회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공식 같은 거죠. 부모님도 학교도 미디어도 전부 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선택지가 많아야 힘이 있고 그게 진짜 자유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심리학자 베리 슈어츠가 이 믿음의 정면으로 잠깐만 하고 브레이크를 겁니다. 수많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었던 게 완전히 틀렸다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린 선택지가 많으면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완전 반대라는 거죠. 어떤 선을 딱 넘어가는 순간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아무 결정도 못하고 불안감과 후회만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렇게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을 때 우린 이 메뉴판이 너무 복잡하잖아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결정을 못하지? 내가 문제인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는 거죠. 아니, 대체 왜 우리 뇌는 선택지가 많아지면 딱 멈춰버리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파헤쳐보죠. 우리 뇌가 과부하에 걸리는 주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결정 필요라는 건데요. 아침에 커피 하나 고르는 사소한 결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정신 에너지는 계속 조금씩 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땐 이미 방전 상태가 되는 거죠. 둘째는 분석 마비예요.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그중에서 완벽한 하나를 찾으려다가 결국 아무것도 선택 못하는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회가 있죠. 내가 고르지 않은 수많은 다른 선택지들이 왠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상상. 이게 지금 내 선택에 대한 만족감을 계속 갉아먹는 거예요.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유명한 잼 연구가 있어요. 마트에서요, 잼을 24종류나 쫙 진열해놨을 때 사람들이 구경은 많이 했지만 실제로 산 사람은 고작 3%에 불과했대요. 그런데 잼 종류를 딱 6개로 줄였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구매율이 무려 30%로 10배나 뛰었다는 겁니다. 와,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행동을 멈춘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증거 아니겠어요? 방금 그 잼 연구에서 본 현상, 이게 바로 분석마비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신중하게 고민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건데 나는 지금 똑똑하게 분석 중이야 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게 어디 잼 살 때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결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상품이 수십, 수백 가지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와 좋다 하고 가입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서 에이 나중에 하고 미루거나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훨씬 많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기회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가 감당 못할 만큼 기회가 너무 많이 주어지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결정을 못하는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훨씬 더 깊은 대가가 있어요. 이 끝없는 가능성의 세계가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우린 그냥 제품이나 직업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살 수도 있었을 여러 버전의 나, 여러 버전의 삶들 사이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어떤 한 가지 삶에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미완성된 자아를 동시에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이리저리 찢기는 거죠. 이게 바로 정체성의 파편화입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세상은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선택지를 들이미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우유부단함이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뭘 살지 비교하고 인스타그램 피드를 스크롤하고 고민하는 그 시간 동안 기업들은 데이터를 뽑아가고 플랫폼은 여러분의 시간을 가져갑니다. 여러분이 스크롤을 멈추지 못하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탐색하는 상태로 남아있을 때 우리는 가장 다루기 쉬운 소비자가 되는 거죠. 이 문장의 절말 뼈를 때리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행동이 사실은 자유가 아니라 두려움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걸 놓칠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공포가 역설적으로 우리를 가장 약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우울한 이야기만 할 순 없죠.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문제점에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진정한 자유는 선택지를 무한정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데서 온다는 아주 강력한 아이디어입니다. 모든 선택에 똑같은 에너지를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슬라이드처럼 선택에 계급을 매기는 거죠. 맨 위, 피라미드 꼭대기에는 나는 어떤 가치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같은 몇 안 되는 정의적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 아래에는 어디서 일하고 어디서 살까 같은 전략적 선택, 그리고 맨 밑바닥에는 오늘 점심 뭐 먹지?처럼 에너지를 1도 쓸 필요 없는 사소한 선택들이 있는 거죠. 중요한 것에만 힘을 빡 주는 겁니다. 여기서 만족하기라는 정말 강력한 개념이 나옵니다. 세상 모든 선택지 중에서 최고, 베스트를 찾으려고 애쓰는 극대화자가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기준을 넘는 이만하면 충분히 좋은 선택을 하고 바로 다음으로 나아가는 만족자가 되는 거예요. 재밌는 건 결과적으로 이 만족자가 행복도나 만족감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불필요한 문들을 닫아버릴 수 있을까요? 아주 실용적인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단 결정을 내렸으면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때 다른 거 할 걸, 이런 생각 그냥 멈추는 겁니다. 그 선택에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둘째, 고민하는 시간에 데드라인을 정하세요. 이건 딱 10분만 고민한다. 오늘 안에는 무조건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요. 시간이 되면 그냥 결정하고 넘어가는 훈련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90%는 그냥 나랑 상관없는 소음이 되어버립니다. 유혹이 아니라 그냥 무관한 정보가 되는 거죠. 이 문장도 정말 멋지죠. 진짜 강한 사람은 도망갈 길을 많이 만들어두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다시는 건너지 않을 다리는 미련 없이 불태워버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힘은 선택의 가짓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여러분께 드리는 하나의 질문으로 할까 합니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선택지가 여러분 앞에 나타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내가 진짜로 만들어가고 있는 내 삶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수많은 불필요한 소음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마침내 무엇이 되지 않을지를 결정할 때 비로소 진짜 강해집니다.